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유래 딩크입니다. 오늘은 신비스러우면서도 귀엽기까지 한 키친애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키친애. 키친애는 여우를 뜻하는 일본어입니다. 많은 분들이 영어식 표기를 보고 키친애라고 읽으시지만 국립국어원에 등록되어 있는 표기대로라면 기스네라고 읽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메종 키친애라는 패션 브랜드 이름을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메종 키친애에 사용되는 키친애라는 단어 역시 여우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 여우는 교활하고 영리하며 인간을 홀리고 해치는 영악한 존재로 여겨왔다는데요. 옛 우리 조상들은 여우의 습성과 행동을 다양한 민담과 설화로 만들었고 그 이야기들이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이야기가 구미호 전설입니다. 여우가 50년을 살면 불여우가 되고 100년을 살면 백여우가 되었으며 1000년을 살면 천호, 우리가 아는 구미호가 된다고 믿어왔다 합니다. 이 여우 요괴들은 여우불이라는 파란 불꽃을 일으키고 다녔다 하는데 이 불꽃은 실제로 여우 근처에 존재하던 불꽃입니다. 여우가 시체를 먹기 위해 땅을 파며 박박 긁으면 시체 내부에 있던 인성분이 마찰에 의해 타게 되는데 이때 인성분이 타면서 파란 불빛을 낸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지금은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하지만 당시 사람들에겐 정말 기절초풍할 일이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모두 중국의 구미호 전설을 전파받은 것이라 일본에서 역시 여우를 영리하며 요력이 있는 동물로 여긴다고 하는데요. 여기까진 여우에 대한 인식이 같지만 일본에선 우리나라와 달리 여우를 신성하고 고귀한 존재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일본에는 이나리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 신은 비옥한 땅과 농사, 곡식, 공업 등등 폭넓은 분야를 지키는 신이라고 하는데 이나리 신은 동물들 중 가장 영리하다고 하는 여우를 데리고 다니며 일본을 유지하는 역할을 했던 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키친애는 이나리 신과 더불어 농경의 신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고 그로 인해 일본 전역에서 숭배받았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도 키친애는 농경의 신으로서 숭배받고 있고 교토에 위치한 이나리 신사에서 받들어지고 있다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일반적인 여우의 모습을 한 키친애 외에 이렇게 백여우의 얼굴만 가지고 있는 키친애도 있는데요. 이나리 신이 데리고 다니던 여우는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고귀한 존재였기 때문에 형상을 표현할 때 벽호상, 백색 털을 가진 여우의 얼굴로만 나타냈다고 합니다. 근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신가요? 네, 이 키친애는 애니메이션에도 자주 등장하는 아주 친숙한 생김새를 가지고 있는데요. 나루토, 반딧불의 숲으로, 여우의 목소리, 숨바꼭질, 카야노 아이 등 정말 수많은 만화와 영화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에서의 키친애는 상당히 친숙하고 많은 이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키친애는 지혜와 행운의 상징물로서 타투의 세계에서도 인기 있는 소재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괴기하지도 않고 무서워 보이지도 않아 여성분들에게도 인기가 많고 남성분들에게 또한 사랑받고 있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캐릭터 타투나 이런 키친애 타투를 좋아하는 편입니다. 이 키친애 타투는 일본에서 시작되어 주로 이레즈미에 사용되곤 하지만 올드스쿨이나 블랙앤그레이 장르의 소재로도 충분히 활용 가능한 소재입니다. 이레즈미 느낌이 다소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좀 더 귀여운 느낌으로 살려낼 수 있는 올드스쿨 장르의 키친애를 추천드리고 시크한 느낌을 살리고 싶으신 분들께는 블랙앤그레이 느낌으로 해보시는 건 어떨까 생각해봅니다. 오늘은 이렇게 귀엽고 사랑스러운 지혜와 행운의 상징 키친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소재가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면 최대한 만들어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